트럼프가 지난 뉴스에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 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0년에 16조 달러 정도 커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세계화폐라는 개념이 지난 3월 5일 날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이때 하루에 거래된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즉 이렇게 1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비트코인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이런 장세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 한 4, 5일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행히 조정폭은 크지 않아가지고 한 12, 1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한 6만 5천 원 선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올라갈 또 하나의 주요 이유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입니다. 즉 이 기대라는 건 2020년 첫 번째 반감기 때 비트코인이 한 10배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 때는 자그마치 20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2020년 세 번째 반감기 때는 그때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1년 동안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그 후에 다시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의 사례를 비춰봐서 1차 반감기 때 10배, 그 다음에 20배, 3차 때 10배 올랐기 때문에 4차 때도 그 정도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이 기대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망가지고 최근 들어와서는 주식시장마저 붕괴할 정도로 크게 위축당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간 밀거래가 중국 본토 내에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 내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세계에서 140등 이하로 굉장히 저조한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급격하게 밀거래가 늘어나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우리 한국과 일본 다음에 3위를 차지하는데 이 본토와 홍콩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실질적인 1위가 중국 자본이 사들이고 있는 비트코인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콩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더 많은 중국 본토의 자본이 나와서 비트코인 ETF를 많이 살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요인은 실물금에서 디지털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금 ETF에서 약 47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나와가지고 이 중 일부가 비트코인 ETF로 들어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200달러 정도 되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록 미국에서는 금 수요에서 비트코인 ETF 수요로 옮기고 있지만 글로벌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많이 매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터키 중앙은행하고 중국 중앙은행이 올해 1월 달까지 금을 상당한 속도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사이드에서도 중국이나 인도나 러시아에서 금을 계속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록 수요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차원에서 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의
지금 가격은 계속 치고 올라가서 대부분의 증권회사들이 앞으로도 금 가격은 더 올라서 온수당 2,300달러를 넘어서서 지금보다는 최소 5% 이상은 더 오를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찍어내기 시작한 거를 보고 중국이나 인도가 세계에서 금을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는 그 수입 물량입니다. 2008년 이후에 중국과 인도가 세계의 금을 이렇게 매집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 4대 관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금 생산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산한 금을 전량 인민은행을 통해서 그 산하 금 거래소를 통해서 팔아야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인민은행이 금의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의미고, 게다가 아시다시피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금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금 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이 금선물 시세를 미국 금선물 시세보다 약간 높게 형성시켜서 원천적으로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자산 가격 전체가 상승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자산이 크게 상승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 인하보다 긴축 종료를 먼저 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미국의 지금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단기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영래포 시장에서 지난해만 해도 2조 5천억 달러가 넘었던 잔액이 지금은 4천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지난해 한 10월경서부터 미국 정부와 연준이 사태의 심각성을 캐치하고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에서 그간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던 거를 장기채 위주로 발행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를 단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렇게 시중에 단기 유동성이 말라가니까 올해는 장기 국채를 한 75% 발행하고 단기 국채는 한 25%로 줄이겠다. 그리고 특히 2분기에는 기존에 발행하던 국채 물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여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중장기 국채가 제대로 수요를 찾기 힘들 것 같으니까 미국 정부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백 프로그램은 뭐냐면 미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일단 시장에서 수요 곤란을 겪고 있는 중장기 국채를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관리한 다음에 나중에 상황을 봐서 다시 그걸 시장에서 팔든지 아니면 신규 국채를 더 발행을 해내서 그만큼 부족한 재원을 메꾸든지 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게 바로 바이백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바이백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랫벽돌 빼서 윗벽돌을 메우는 이게 임시변동식 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은 금리 인하보다 먼저 서둘러서 긴축을 종료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의 유동성이 메말라가서 국채 시장 자체가 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금리 인하 이전에 긴축 종료를 먼저 선언해서 이때 한번 자산 가격이 아마 폭등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즉 용도가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만 쓰였는데 이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게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으로 거래와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확장성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한번 거래하려고 그러면 이게 20분, 30분이 걸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교환의 수단으로서는 적합지 않았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온 후에는 이거를 빠르게 손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비트코인 ATM기가 나와서 누구나 쉽게 현금을 인출하듯이 여기서 비트코인을 인출하고 송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교환의 매체로서 쓰이면서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서 오디너스 프로토콜이나 인스크립션이라는 기술은 이더리움에서만 발행할 수 있었던 NTF를 이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도 발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BRC20이라는 건 이더리움의 ERC20에 대응되는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도 각종 토큰을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 스택스라는 레이어 2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5천에 처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BTC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탈금융을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도 시행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용도가 이렇게 확장됨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가치 저장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교환의 매체로서의 수단 그리고 이제는 담보 대출로 활용이 가능해서 디파이 산업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야,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그 주변 환경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ETF 출시되고 하면서부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트럼프의 이야기도 상당히 좀 흥미롭네요. 맞아요. 저렇게 확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난 뉴스에서 자기가 당선되면 앞으로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그가 과거의 대통령 시절에는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180도로 이제 바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이번 대선에서 젊은 층의 마음을 사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미국의 유권자 중에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4월 달 기준으로 미국 국민 중에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2% 정도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이제는 5천만 명이 이제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대선이나 총선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이제 세력이 된 거죠. 게다가 지금 트럼프 진영에는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앞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도 이제는 친암호화폐 인사가 발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도 앞으로 비트코인 수요를 굉장히 증폭시킬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뉴스가 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나 블랙록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펀드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 ETF를 편입시키겠다라는 이 승인 신청서를 세게 제출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자사의 13개 펀드에 최고 25%의 비중으로 비트코인 ETF를 채우겠다는 거를 세게 승인해달라고 이제 신청한 상태고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자사 펀드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펀드에 이미 비트코인 ETF를 할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적 연금에서 이 규모가 이제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투자기관들도 이거를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6월 달에 비트코인 선물 ETF 시장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됐는데 이게 연초까지만 해도 $20 밑에서 밑돌다가 최근에는 가격이 $56로 치솟아서 자그마치 한 3개월 사이에 280% 이상의 수익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학개미들도 이제 이 상품을 이제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이 상품에 $65억 유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옵션 상품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ETF 레버리지와 그 다음에 인버스 상품이 세게 승인 신청된 상태고 폴세어스에서도 다음 달에 5개 레버리지 장단기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등장을 해서 비트코인 수요를 더 증폭시킬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선 블랙록은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RW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라고 레리 핑크 자신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틀 전인가요? 블랙록이 이더리움 토큰화 펀드 비들이라는 걸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RWA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블랙록은 RWA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다른 기관들도 이거를 빠른 속도로 뒤따를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블랙록이 이 금융자산의 토큰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하면 이게 앞으로 엄청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자산 토큰화 시장이 2030년에 $16조 정도 커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도 커질 수 있는데 최대 $64조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을 위시한 많은 자산 운용사가 앞으로는 이 자산 토큰화 사업에서 또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큰 변수인데 미국 은퇴연금 계좌에 비트코인 ETF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사실은 관심의 초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주식 투자는 전체 주식 투자 시장의 55%가 이 은퇴연금 계좌입니다. 왜 이렇게 은퇴연금 계좌를 미국인들이 선호하냐면 우선 은퇴연금 계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은퇴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그 개인 연봉의 한 5% 정도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은퇴연금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면 직장의 매칭도 받고 세금도 더 절세가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직장 퇴직연금을 갖고 직장에서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IRA라고 개인 퇴직연금을 그대로 이거를 승계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하는 비중은 사실 미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20% 내외에 속하고 이 직장 연금 계좌하고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계좌에 비트코인 ETF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개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이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직장 연금 계좌도 앞으로는 이게 법이 바뀌고 아마 의회에서 이 법 변경 추진을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지금 $22조 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시장이 문호가 개방이 되면
이 시장의 비중을 1% 내지 3%만 잡아도 자그마치 2,200억 달러 내지 6,60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 획도적 현상은 이제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생태계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이제는 굉장히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의 위상이 월가를 대표하는 큰 형님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물 시장에서 골목 대장들이 함부로 선물로 현물 시장을 흔드는 획도적 현상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시장을 갖고 흔들기 시작하면 반에 반토막도 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심한 급락 장세는 펼쳐지기 힘들 걸로 보이고 앞으로는 조정이 오더라도 한 20-30% 정도를 넘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 보통 1-20% 조정이야 뭐 급상승하다가 내려가고 급상승하다가 내려가고 하지만 그냥 과거와 같은 그러한 대폭락은 이제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미국민들의 22%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선이나 총선에서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가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주기 시작해서 앞으로는 반암호화폐 규제도 많이 줄어들고 정치가 중에서도 이제는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달러 바벨탑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 비해서 지금 본원통화 발행액이 10배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도 지금 34조 달러를 넘어서서 매년 이자로 지급되는 돈이 이미 국방 예산을 넘어섰고 그리고 이러한 팽창 정책이 앞으로는 계속할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발행액도 많고 이 국채 발행액도 많고 즉 달러 표시 자산이 너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달러를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 혹은 미국 국채가 과거에는 안전자산이었는데 과연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 즉 국채 가격이 폭락해서 중소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하는 사례들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 대체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찾고 있어서 지금 금 가격도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은 그 이상으로 더 폭등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경을 초월해 이동할 수 있는 이게 세계 화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신냉전 시대에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보면 비트코인 거래가 막 급등했던 이런 적이 있는데 즉 이제 비트코인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의 지갑에 의해서 이게 이동이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은행이나 정부의 압류하거나 이런 데에서도 안전하게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이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일반인들 개념 속에 이제는 비트코인은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세계화폐라는 개념이 서서히 인식이 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명기관들이 연내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블록스트림은 10만 달러를 제시했고 크립토콘투는 11만 2천 달러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돈으로 한 1억 3천 내지 한 1억 5천까지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게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 예상한 건데 최근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이러한 예상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으로 전망치를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트코인도 지금은 제가 이 큰 흐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장밋빛 전망을 나열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모든 자산 가격은 항상 조정과 급락을 동반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은, 비트코인 ETF 시장이, 즉 주시장이 쉬는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 혹시 헤지펀드의 공매도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세계가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는 3%대 선에서 좀 오래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길어질 경우에는 언제 어떠한 돌발 변수가 이제 터질지 모르는 경기 침체라거나 금융위기의 어떤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낙관적인 전망들이 많다 하더라도 투자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견지하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예상 기대 목표가 10만 불, 11만 불 상당히 높네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한 6만 5천 불 정도 맞습니다. 하니까 앞으로도 상승룸을 올해 안에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왜 이렇게 불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 16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고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공부하시고 나서 네, 투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홍익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